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죠? 좀 점심갈 때 나가보면 거의 다가 테이크아웃으로 아이스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홈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보다 아이스 드립이 맛적으로 좀 더 깔끔하고 청량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추출할 때 메탈 필터를 사용을 해요. 때문에 크레마라는 형태로 지방이 걸러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게 약간의 텁텁함을 만들고요. 드립커피 같은 경우는 주로 종이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이 99% 정도가 걸러져 버립니다. 굉장히 깨끗한 맛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아이스 드립을 더 완성도 있게 그리고 좀 더 쉽게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알고 있던 이야기를 주구장창 듣다가 들어오면 뭔가 헛헛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A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생각이 B라고 바뀌었을 때 정말 좋았다.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만족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레시피의 어떤 틀을 와사삭 부셔버릴 수 있는 아이스 드립 커피 레시피를 준비했거든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커피 맛은 레시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맛의 8알은 원두가 차지하기 때문에 레시피가 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원두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원두, 그러니까 나한테 맛있을 수 있는 원두를 고르는 방법을 간단히 복습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커피는 볶음 정도에 따라 맛이 확연히 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강배전은 진하고 쌉쌀한 맛, 중강배전 원두는 고소하고 커피의 개성도 살짝 묻어나면서 신맛도 살짝 쳐줍니다. 그리고 중배전, 약배전으로 갈수록 커피가 가진 개성이 확 세지면서 신맛도 엄청나게 도드라집니다. 그런 이유로 커피가 가진 본연의 개성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중배전 이하의 원두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강하게 볶으면 맛없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 맛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향기 같아요? 엄청나게 달라요. 두 번째, 개성을 즐기기 위해서 약하게 볶인 커피를 고를 때는 반드시 가공 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가공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워시드, 또 다른 하나는 내추럴 방식이에요. 보통 워시드로 가공된 방식은 좀 더 깨끗하고요. 꽃향기들이 잘 표현이 됩니다. 내추럴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더 복합적인 향들이 붙어서 올라와요. 체리, 복숭아, 자몽, 오렌지, 바나나 같은 이런 다양한 관량들은 주로 내추럴 커피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나 환경, 농장의 관리 방식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세 번째, 가격이 주는 맛이란 게 있습니다. 일단 비싼 원두랑 싼 원두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비싼 커피들은, 이 커피들의 특징은 개성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저분한 맛이 덜해요. 결점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커피 점수를 매길 때 점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결점이 느껴질 때마다 깎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미나 커피의 질감이 깨끗해질수록 점수도 높아지고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만원짜리 원두랑 2만원짜리 원두랑 비교를 해보면 깔끔한 맛만 보면 만원짜리가 2만원짜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10만원짜리 커피랑 20만원짜리 커피는 깔끔하면서 그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커피도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그럴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약간의 차이를 만드는데 상당한 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팍팍 올라가 버리는 거죠. 때문에 입문 시기에는 굳이 너무 비싼 커피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를 고르실 때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배전도, 가공 방식, 가격,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커피가 가진 향미 등을 확인하고 사시면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원두를 구했으면 이제 아이스 레시피는 한 반 정도는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레시피의 핵심은 깔끔함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만원짜리 커피를 샀다, 10만원짜리 커피에 버금가는 깔끔함을 만들어 내드릴 겁니다. 오버하고 있네 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드셔보시면 와 진짜네, 대박인데 하실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워시드 가공 방식하고 내추럴 가공 방식으로 만든 커피 중에 보통은 이 내추럴 방식으로 만든 커피가 텍스처가 좀 더 지저분합니다. 복합적인 향이 많은 만큼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추럴 원두로 커피를 내리면 따뜻할 땐 그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차갑게 해서 만들어 드시면 그 지저분한 맛이 훅 올라오는 게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를 마실 땐 더치 커피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워시드 방식으로 가공된 커피만 마시고요. 아이스로 내렸을 때 그 올라오는 그 맛이 저한테는 약간 된장 냄새처럼 느껴져서 그게 느껴지면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아무튼 커피하는 사람들은 그걸 발효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내추럴의 특징을 두리안 느낌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리안을 좋아하지 않지 않나? 아무튼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커피를 내려볼게요. 일반적인 방식 하나랑 오늘 제가 소개하는 레시피로 내린 방식 하나, 어떻게 다르게 내리는지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보세요. 사용할 원두는 과일향이 아주 좋은 에디오피아 모모라 내추럴 커피를 쓸 거고요. 분해도도 똑같이 맞춰서 내릴 겁니다. 보통 따뜻한 커피를 내릴 때보다는 아이스를 만들 때 양을 좀 늘려주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얼음을 넣잖아요. 그때 얼음이 녹아서 커피가 좀 더 연해집니다. 그래서 원두 양도 좀 늘리고 추출도 빨리 끝내버려요. 좀 진하게 내리려고요. 자, 오늘은 아이스를 내릴 거기 때문에 25g을 사용할 겁니다. 오, 향 대박이다 진짜. 25g. 자, 1번 커피는 뜸을 일단 30초만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130ml를 부어줄 겁니다. 됐고요. 이제 버리고. 마찬가지로 뜸에 사용된 물은 30ml고요. 대신에 뜸 들이는 시간을 1분 10초까지 가져갈 겁니다. 40초 더 길게 가져간 거죠. 얘가 먼저 내렸기 때문에 컵이 약간 식을 수 있어요. 자, 1번 커피. 자, 1번 커피랑 2번 커피. 제가 직원들 한번 불러볼게요. 어느 게 진한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봐. 많이 마시네. 저 얘가 더 진하게 느껴져요. 농도적으로. 네. 농도적으로? 네. 오케이. 이게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뭔가 더 진한 느낌은 얘가 더 진한 느낌. 깨끗한 느낌은 어느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텍스처가 깨끗한지 그거 한번 확인해 줄래? 이 잔이 조금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여운의 느낌이 살짝 거친 느낌? 동글동글한 느낌. 지금 이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농도를 맞추게 되면 이 깨끗한 느낌과 지저분한 느낌의 차이가 더 커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이런 맛 차이가 났는지 눈치챘을까요? 일반적으로 아이스 커피를 내릴 때 사용하는 물 온도가 90도에서 95도 정도가 되거든요. 뭐 더 올릴 때도 있고요. 물 온도가 좀 뜨거워야 커피 추출이 진하고 원활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90도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온도를 낮춰서 한 50도 정도의 물로 커피를 내리면 커피 맛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뜨거울 때 커피 추출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추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커피가 너무 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1번 커피는 95도의 물로 커피를 내렸고요. 2번 커피는 약 40도에 뜨뜻미지근한 물로 커피를 내린 겁니다. 아까 저희 팀원들이 어떤 게 더 진하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이게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저 얘가 더 진하게 느껴져요. 뭔가 더 진한 느낌은 얘가 더 진한 느낌. 2번 커피가 더 진하게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효치라든지 이 지저분한 맛도 이게 더 적게 느껴진다고 했고요. 너무 이상하다, 그쵸? 참고로 제가 저희 바리스타과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테스트를 했었는데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자, 2번 커피가 진했던 이유는 뜸을 길게 들여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물 온도 때문에 이 친구가 더 진했던 거예요. 뭔 소리지? 솔직히 저도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95도로 내린 게 더 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 진하지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발효치를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을까가 목적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발효치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터치는 왜 내가 내추럴인데도 마시지? 어라? 발효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발효치는
뜨거운 물로 내릴 때 녹아내리는 향인가? 그렇다면 답은 찬물로 내려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더치처럼 극단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7시간, 9시간 동안 추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연하지 않을까? 전 이게 너무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고 덮어버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커뮤니티 설문에서 내추럴 아이스 드립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었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그 실험을 공개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드리겠다 하면서 신중하게 맛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실험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라의 연속이었습니다. 80도로도 내려보고 70도로도 커피 추출을 하고 맛을 보는데 어라? 별로 안 연한데? 라고 느껴버린 거예요. 그렇게 60도로도 내려보고 55도로도 내려봤는데 어라? 제 가설에는 없던 더 진한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지? 궁금해서 맛을 보여줘봤던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진하다고 느껴지는 컵은 어떤 컵이야? 하나, 둘, 셋. 여기서 진하다. 오케이. 더 진하면서 더 깨끗한 발효시가 없는 내추럴 아이스 드림 레시피의 단초를 발견한 거죠. 이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여기 도파민이 돌면서 짜릿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원두들로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내추럴 커피뿐만 아니라 워시드 커피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먹히는 이론이겠구나. 물론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여기 보이는 이 내추럴 커피 아이스에서는 앞으로 무조건 나는 뜨뜻미지근한 물로 커피를 내리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 물 온도는 40도, 45도, 50도 중에서 여러분들 원두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온도 중에 아무 온도를 사용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셔오셨던 아이스드립 커피랑은 차원이 다른 클린한 맛의 텍스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추럴 커피를 드시는 이유가 뭐죠? 화사하고 달콤 새콤한 맛들 때문이잖아요. 과일맛. 그 장점들은 이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뽑혀져 나옵니다. 중요한 건 불편한 맛이 싹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 위주로만 뽑혀진 완성도가 높은 커피 맛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물온도 쉽게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보통 사용하는 정수기 물온도가 한 90도에서 92도 정도 될 거예요. 50도로 맞추고 싶을 때는요, 뜨거운 물 1, 정수 1, 그러니까 뜨거운 물 250ml, 상온의 물 250ml를 섞어주시면 물온도는 대략 50도 정도가 될 겁니다. 45도의 뜨거운 물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뜨거운 물 2, 정수 3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뜨신 물 200ml, 정수 300ml. 40도로 맞추고 싶을 때는 뜨거운 물 1, 정수를 2 쓰시면 됩니다. 뜨신 물 150ml, 정수 300ml. 그리고 보통은 아이스에는 25g을 쓰지만 지금 이 레시피는 25g을 쓰게 되면 너무 진하기 때문에 20g만 쓸 거예요. 분쇄도 같은 경우는 따뜻한 커피를 만들 때 사용했던 분쇄도보다 살짝만 가늘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 오두를 기준으로는 한 0.2 정도 낮춰주고 피에스타 같은 경우는 6클릭 정도, 와블리스는 4클릭 정도를 가늘게 해줬더니 얼추 맞더라고요. 자, 결론. 관능적으로 확인한 거지만 온도를 낮추면 발효치 향이 녹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40에서 50도 정도에서 내가 원하는 맛있는 향은 거의 다 녹는다. 세 번째, 40도에 물을 내리면 떨어진 물 온도가 약 37도, 38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섞더라도 크게 연해지지 않는다. 자, 완성된 레시피입니다. 추출엔 하리오를 사용할 겁니다. 필터를 적실 때는 가운데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꽉 끼워 맞춰줍니다. 처음부터 린스를 다 해버리면 완전히 밀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맞춰준 다음에 뜨거운 물로 린스를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물은 이 사이즈에는 150ml 정도 부어줘요. 90에도 92도. 그리고 상온의 물. 자, 이렇게 물을 채우고 나면 한 40도 정도가 된 걸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담긴 양도 적당하고요. 사용하는 원두량은 20g. 뜸은 25ml만 부어줄 건데 가운데가 좀 충분히 적셔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을 가는 물줄기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나머지는 가운데 위주로 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뜸 들인 시간을 1분 10초 정도 가져가시면 좋고요. 갑볶은 온도는 좀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총 130ml를 부어줄 거거든요. 25ml 썼으니까 105ml만 추가적으로 부어주면 되는데 이때 나머지 105ml를 다 붓는 시간을 1분이 되게끔 해줍니다. 그럼 총 추출 시간이 2분 10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 떨어지고 나면 얼음을 섞어서
이렇게 맛을 보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깔끔해요. 바로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안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불행하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맛보는 아이스 커피의 만족감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드립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하리오 드리퍼랑 이런 물줄기 조절이 잘 되는 확고 모양이 좋은 애들 있죠. 이런 거 하나만 잘 구입하시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이스 커피를 내려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퀴즈 내드립니다. 오늘 이 테스트에 사용했던 원두는 내추럴 커피를 클린하고 진하게 내리는 핵심 꿀팁은 추첨해서 3분께 오늘 테스트에 사용했던 모모라 내추럴 원두를 보내드릴게요. 이상 틀을 깨기 위해 애쓰는 커피 디자이너 제이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드립백 중에 화이트 캔디랑 파나마 게이샤 블렌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커피들도 50도 정도로 내려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추출할 때는 한 100ml에서 120ml만 쓰고 물줄기를 가늘게 부어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이상 후기가 기대되는 커피 디자이너 제이였습니다.